안녕하십니까. 2024 낙생고 1 내신 설명회 담당을 맡은 이진용 교수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차례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 분석, 기출 경영과 내신 대비법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는 저희 학업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학부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분당에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아래에는 서초구에서 직접 중등부랑 고등부 전임 강사로 있었고요. 현재는 고스에듀 국어 분당관 전임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부분이 조금 색다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학생 모두로 대우하는 교사라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학생을 가르치는 슬로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학생마다 사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을 따라오고자 하는 학습 속도라든지 혹은 기존의 교육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기존 지식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하나하나 가지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생에게는 내야 하는 학업 성취를 도달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강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기출 경영 분석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일단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선재화되어서 나오는 편입니다. 기존의 서울고라든지 근처의 순회고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 작품이 선재화라기보다는 보통 지문이나 혹은 보기 지문으로 같이 연계해서 작품을 분석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 작품이 지문 옆에 같이 연계해서 나오거나 혹은 보기 지문으로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나오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나 주제적인 공통점을 물을 때 외부 선지, 하나하나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이나 주제에서 공통적인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 형식으로 선지화돼서 출제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돌발성을 나온 외부 작품 선지를 어떤 표현 방법을 중점으로 혹은 어떤 주제적인 공통점을 중점으로 분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진입 판별을 해야 하거나 혹은 어떤 장르적 특징을 묻는 등의 내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에 관한 고전 시가의 많은 해석의 개수를 고르게끔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적화의 정서라든지 내용성의 특징인 거죠. 이런 내용성이나 주제성의 특징에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혹은 그거와 다른 특징을 가진 작품을 고르게끔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작품이 선재돼서 나온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문학 파트에는 외부 작품이 선재돼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내신형 문제가 질비해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법 파트는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만 문법 파트의 제적인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파트도 약간 문학 파트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활동이나 지문을 위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작품이나 이런 걸 해석의 여지를 좀 더 줄이고 혹은 외부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장이나 예시를 좀 줄이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교과서에 나온 확실한 예시는 갖고 갔는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예시를 분석하게 하거나 어려운 문장을 분석하고 유도하지는 않는데 다만 선택형 문제 중에서 적절한 사용의 개수를 고르라는 등 선지 하나하나마다 진입 판별을 확실하게 하게끔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논술형 혹은 서답형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택형 문제에서 난이도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합답형 문제는 이렇게 선지의 진입 판별을 맞게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낙생고는 이렇게 기출 경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기존 작품, 교과서 안에 있는 수록된 지문이나 학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개념은 확실하게, 지문의 개념도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과 혹은 외부 작품의 선지가 나와도 그렇게 연기가 되어도 확실하게 선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문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외부 작품이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문학 지식이 있어야 선지에 대한 판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대한 외부 작품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표현 방법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의 감상 능력의 탑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탄한 문법 지식입니다.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일단 한 판이 잘 되어야 하고요. 또한 선지별 그 진입 판별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 조그마한 부분이 바뀌어도 이거 내가 배웠던 부분이 다른데 하고 빨리빨리 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예시들을 완벽하게 일단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네이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신을 대비해야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 작품 이해는 꽉 잡아야 하죠. 교과서 출제 연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분이 먼저 교과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문학 개념도 잡으셔야 돼요. 외부 작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선지화되어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외부 작품도 찾을 줄 알려고 한다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에 있는 내용만 다다다다 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부 작품에서 선지 해석시 요구되는 문학 개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념을 산출하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진위형 문제가 나올 때 혹은 다른 합법형이라든지 다른 방향의 문제가 나와도 개념을 적응할 수 있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나 작품에 대한 개념을 본인이 바로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마다 기출문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외부 작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지화되어가지고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달달 암기해서는 확실하게 낙생문 문제를 내신을 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기출과 같이 다른 외부 작품이 나와도 뭐 할 수 있는 타파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지문이나 보기 형식으로 나온 외부 작품도 분석할 수 있어야 선지화되어서 나온 외부 작품도 당연히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심한 버전으로 수능 같은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이후에는 그 지문의 일부인 선지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뭐한다? 외부 작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낙생부 기출 경향과 내신 대비법에 대한 소개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적 복습 커리를 진행합니다. 크게 4스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스텝 키워드 학습입니다. 단어별 기본 개념은 물론 기출 개념까지 교재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개념들을 전체적인 개념들을 다 배우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또한 교과서 학습 활동과 목표 활동에 대한 세부 설명 들어갑니다. 이런 활동들이 다 뭐가 되어서 시험 문제로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세부 설명도 당연히 넣어놨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 수업 후에는 판서를 반영한 미니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의 미니 테스트랑 조금 다릅니다. 운영 방식이 달라요. 기존의 다른 학원들도 미니 테스트, 수업 후에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걸 채점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뭘 알려주냐? 틀린 개수만 알려줍니다. 본인이 맞은 내신 문제는 당연히 확실하고 갖고 갈 수 있게끔 본인이 뭔가 틀렸다고 찜찜하다고 하는 문제는 확실히 제끼고 갈 수 있게끔 저는 미니 테스트를 할 때 틀린 개수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쳐오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뭘 틀렸는지 뭔가를 맞았는지 확실히 분명하고 확인하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점검을 잘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합니다. 미니 테스트를 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집에. 다만 학부모니까 조율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대를 보정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를 통한 복습입니다. 교재의 복습을 위한 개념 구조론, 마인드맵처럼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론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수업한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늦어도 자정까지는 개념 구조도를 저한테 카톡이든 문자로든 메일이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출한 구조도에 대해서 1대1 피드백이 언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스텝은 클리닝을 통한 개발학습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클리닝을 통한 개발학습입니다. 자, 빈칸 학습을 통해서 일단은 개념을 꺼내보는 산출 훈련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빈칸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다 들어오고요. 그런 빈칸에 본인이 알맞은 개념을 써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개념의 문제, 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변형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개념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테스트합니다. 만약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까지? 구조도 작성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업의 구조도를 통한 복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 회 수업마다 누적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도 구조도 통합 훈련까지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냐면은, 저는 이제 수업이 하루에 한 3시간 이루어집니다. 그 3시간에서 앞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전 수업에 대한 누적 구조도 한 판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전전 수안의 향수를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전 수업에는 유능기를 장만하는 수를 배웠어. 지금은 이제 의문 변동이라는 중요 단어를 배워야 돼. 그렇다면 바로 의문 변동이 스타트 해볼까 싶을까 하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말했던 정주영의 향수라는 시와 그 다음에 유능기 장만하는 구조도 작성을 한 판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의문 변동 이후에 내가 만약에 극갈래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배운다면은 이전에 배웠던 의문 변동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극갈래 수업 나가기 전에 뭐 한다? 누적 구조도 한 판을 쭉쭉쭉 작성하는 거죠. 이게 단원이 늘어날수록 작성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누적도를 작성합니다. 회차가 갈수록 키워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디테일은 빼나가는 식으로, 회차가 적었다면 디테일을 좀 더 굳히면서 구조도 한 번에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분량을 조절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주에는 구조 통합 분량, 본인이 매주 한 판의 구조를 작성합니다. 그 구조도를 시험 직전주에는 다 뭐한다? 하나를 다 모아서 한 판도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시험용의 한 판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개념 구조도 요약 정리에 만들도록 유도하는 식이 제가 추구하는 누적 복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교재입니다. 개념의 시그마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개념의 시그마라고 지은 이유는 단원의 기본 개념, 기출 개념, 내가 취한 취약 개념, 이런 개념들을 모아서 한 판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개념의 연속된 총합을 묶는 시그마 기호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개념을 다 모은다. 그래서 개념 시그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기출 개념을 포함시키고요, 중합 개념을 연계시키고 구조 통합 복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출 개념 수록입니다. 이전에 출제되었던 최근 3개년의 기출을 모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개념을 알 수 있게끔 따로 정리해서 구별을 해 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단원 기본 개념을 들어갈 때에도 날개 형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나, 혹은 기출 포인트 체크라고 해서 따로 어떤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기출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놔서 학생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은 나중에 후에 뭐에 들어간다? 미니 테스트에 반영해가지고 이번 수업에 잘 익혔는지 이해했는지 대해서 점검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중학 개념 연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중2, 중3, 중1 이런 개념들이 다 포괄되어가지고 당연하게 출제가 됩니다.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배웠던 의문의 차기라든지,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에 관한 중학교 개념들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학 개념을 이전에 탄탄하게 다루지 못한 친구나 탄탄하게 다뤘었던 친구들하고 다 뭐 해야 한다? 연계해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의 기본 개념 학습할 때에는 이전 교육과정에 언급된 내용들 이렇게 개념 나가기 전에 날개 형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감상선 체크, 혹은 분석적 선 체크라고 해서 이제 단원에 대한 활동이 들어가기 전에 혹은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체크, 기초 개념들을, 중학 개념들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따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확실하게 뭔가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활성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작품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혹은 지문을 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조도를 통한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당 주차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차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조도에 대한 판사를 같이 작성하면서 누적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는 수업에 대한 구조도 작성을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늦어도 자정까지는 스튜디오 내주어서 클리닉 시간에 1대1 피드백할 수 있도록 걸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본 개념, 학교 선생님 판서가 기출 개념까지 해가지고 한 판을 구조 만들 수 있도록.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정적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기출을 쌓습니다. 기출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기출 포인트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출을 예상하는 경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앞에서 이렇게 박스 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네? 후렴구 효과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된 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출제될 수 있구나 하고 기출 포인트 꽝 치고 가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내가 출제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출제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시험 문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2021학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 지금 2024년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쿨타임이 돈 개념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출제했던 개념이 다시 한번 공부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가 가능하다? 대비도 미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런 이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신은 결국 얼마나 개념을 디테일한 요소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신 그런 대비 개념들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4에서 6주차되는 시간 동안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데 다른 과목도 있죠.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개념에 대한 내면화가 안 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화가 안 된 개념은 시험장에서는 먼저면 풀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 것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학습에 대한 혹은 구조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내면화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놔서 확실히 모아서 있도록 본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에 대한 마지막 소개를 함으로써 설명을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체리적인 클리닉 시스템 산출, 활용, 고안, 시우 이럽니다. 첫 번째는 개념 산출입니다. 빈칸 학습 통해서 일단 개념을 꺼내보고 활성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습수와 지도서, 기출 문제에 대한 빈칸 학습을 만들어서 저희가 총정리 해놨고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채우면은 1차 시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고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면 저희가 같이 배부하고 2차 시점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게끔 본인의 오답 개념을, 5개념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빈칸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꺼내놨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출 반영 문제 통해서 개념을 활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영 문제를 가지고 앞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를 많이 못 맞췄어. 앞에 빈칸학습 통해서 개념도 산출을 다 못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적용도 못해. 그렇다면은 뭐가 들어간다? 구조도 활동에서 개념 보완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빈칸학습 활동이랑 반영 문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허점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완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조도 작성은 누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누가 강사 저가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가야 합니다.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1, 2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아야 한다. 복습을 잘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신 시간표와 대강일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까요? 일단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목금액 보통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되는 시간대에 와가지고 클리닉에 대한 활동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는 언제 4시에서 7시 사이인 거야 원활하게 클리닉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낙셀고는 토요일 4시에서 7시에 정규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에서 4시에 이런 수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맞춰서 본인 하는 날짜에 하루, 택일입니다. 둘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표 중 본인이 괜찮은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강일자는 3월 2주차 3월 9일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내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칠까 싶은데요.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보강이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문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일 내신입니다. 첫 출발이기도 하고요.
기대도 되실 거고 설렘도 있으실 거고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 험준할 수도 있는 내신 싸움에서 첫 스타트랑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스타트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잘 고민해 보시고요. 최대한 본인 것이 될 수 있는,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개념을 한 판으로 정리하고 꾸밀 수 있는 그런 강사, 그런 교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낙생목 1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